특별수사 제1부 검사입니다. 아시겠죠? 대답! 네. 대답! 네. 대답! 크랩이 지난 콘텐츠에서 공개한 직장인 A씨와 보이스피싱범의 통화입니다. 검사로 둔갑한 보이스피싱범은 A씨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며 공범으로 구속하겠다고 협박했고 결국 A씨는 현금과 가상화폐 등 2억 원이 넘는 돈을 보이스피싱범에게 건넸습니다. 그런데 이 콘텐츠 왜 속냐며 비아냥거리는 댓글이 꽤 많이 달렸는데요. 그걸 왜 속냐? 진짜 멍청한 인간 맞네. A씨는 정말 아무도 안 속을 보이스피싱에 미련하게 당한 걸까요? 크랩은 보이스피싱범이 A씨에게 보낸 위조된 공문서와 여러 차례 걸려온 다른 통화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이들의 보이스피싱 수법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치밀했는데요. A씨가 보이스피싱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저희가 확보한 자료와 함께 조금만 이따가 보고요. 우선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지금 A씨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먼저 만나볼게요. 지금 범인은 잡히지 않는 상황이고 제가 대출까지 일으켜서 그 빚을 좀 갚으려 하다 보니까 지금 수입으로는 좀 빚을 다 감당하긴 힘들어서 주말에도 조금씩 일을 좀 하고 좀 버티면서 좀 지내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혹시? 편의점 알바를 좀 하고 있어요. 구속하겠다는 협박에 A씨는 1억 원이 넘는 돈을 대출까지 받아 보이스피싱범에게 건넸습니다. 결국 대출금 전액을 모두 떠안게 된 A씨. 조부모와 부모까지 모두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금을 구제받을 길이 없자 개인 회생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빚이 거의 1억 얼마를 다음 달부터 바로 갚아야 되다 보니까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생이라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이게 빚이 한 1억 7천이었던 것 같은데 그 돈의 좀 일부를 탕감받아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는 경찰이나 금감원, 은행에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지급 정지가 요청돼 보이스피싱범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을 경우 금감원의 피해금 환급 절차를 통해 피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A씨같이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가상화폐로 송금한 경우에는 범인을 잡기 전까진 피해금을 돌려받기 힘든데요. 아시다시피 코인이 워낙 그 익명성이 강하다 보니까 정말 추적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야 그렇다 쳐도 현금을 받아간 현금 수거책은 요즘 CCTV도 이곳저곳 있어 금방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요. 이마저도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A씨도 돈을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한 뒤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한 달 뒤 담당 경찰서로부터 이 사건이 관리 미제 사건으로 처리됐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그래도 CCTV가 있으니 언젠간 잡히겠지라고 했는데도 신고한 지 거의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미제 사건 등록을 받았고 A씨가 보이스피싱범에게 돈을 전달한 범행 장소에는 주변에 여러 대의 CCTV가 있었지만 범인이 얼굴을 가린 데다 동선마저 추적이 끊기며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CCTV로 계속 동선을 추적을 해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중간에 차를 발견한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 차를 갖고 또 이렇게 추적하고 나가야 되는데 동선을 추적하다 보면 중간에 끊겨요, 이게. 골목 같은데 CCTV가 없던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내부에 사기도 수백 가지를 올려놓고 했는데 특별한 게 없었어. 사실 A씨도 뉴스를 통해 그동안 수많은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들어왔지만 젊은 자신이 이렇게 당할 줄을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저는 단순히 그냥 나이 많으신 분들 혹은 어눌한 말도 조선족 이런 말 하잖아요. 사실 그런 식의 코미디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의 선입견 때문인지 근데 전화를 받았는데 한국 사람들 목소리다 보니까 그런 의심을 못했던 것. 무엇보다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하기 어려웠던 건 A씨에 대한 정보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보이스피싱범이 A씨에게 보낸 위조된 공문서에는 A씨의 개인정보가 정확하게 적혀 있었고요. 그런데 A씨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저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사이트 같은 거 가입한 거예요. 그런 정보들이 넘어가서 팔리고 있는 건지. 게다가 부장검사로 둔갑한 보이스피싱범이 영상통화까지 하며 가짜 검사실을 보여주자 더더욱 보이스피싱이라 의심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랑 나랑 조사 시작하려면 영상통화를 해야 돼요. 서기관을 통해서. 영상 통화해야 되나요? 저희도 씨가 본인이 맞는지 확인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중에 의심이 들어 검찰과 금감원 대표 전화로 전화를 해봤지만 보이스피싱범은 모든 전화를 중간에서 가로채 받았습니다. 예, 벤지입니다. 아이고 오늘 업무가 많이 바쁘신가 봐요. 금감원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그 보이스피싱범으로 연결이 바로 그냥 가로채기가 당했던 것 같아요. 제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문서들을 막 보내줬었는데 휴대폰에 대한 걸 추적을 해야 된다면서 뭔가 설치를 하라고는 하긴 했었어요. A씨에게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깔도록 유도했고 악성 코드를 심어 이른바 좀비폰으로 만든 겁니다. 여기서 좀비폰을 좀 더 설명하면요. 한마디로 무늬만 내 휴대전화일 뿐 사실상 보이스피싱범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 된 폰입니다. 휴대전화에 있는 나의 모든 정보를 빼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걸고 받는 모든 전화를 보이스피싱범이 가로챌 수 있습니다. 심지어 휴대전화 마이크를 몰래 켜서 도청도 가능한데요. 그래서 설사 보이스피싱을 눈치채 비밀리에 경찰을 만났어도 피싱 조직이 바로 알 수 있죠. 이처럼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면서 최근 의사들과 유명 대학 교수들도 수십억대 피해를 당했는데요. 확인된 피해자만 133명, 피해 규모는 200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41억 원을 사기당한 현직 의사도 이들에게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워낙 피해자들이 많아지다 보니 이제는 보이스피싱에 대처하는 방법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일부에선 보이스피싱범보다도 범죄를 당한 피해자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 시선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당하고도 본인이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고 스스로를 탓하는 피해자들도 많은데요. 이제 뭐 극단적인 생각도 많이 했고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조금 쉽진 않네요. 매달 힘겹게 빚을 갚고 있는 A씨가 바라는 건 단 하나.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범인을 잡으면 당연히 그분들 대상으로 소송을 한다든지 일정 피해 금액을 반환받을 수도 있지만 범인을 못 잡는 상황에서 개인들이 살아가기에는 상황이 다르겠지만 그런 구제가 지금 전혀 없어서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약 13,000명, 피해액은 1,400억 원이 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꾸준히 일어나는 이유가 국민들이 각자 처한 상황이나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서 그 취약점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분들 경우에도 요새 검사 사칭, 수사기관 사칭이 굉장히 많은데 절대로 이 검사나 경찰이나 이 금융감독원이나 국가기관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만 항상 알고 계시면 어떤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요구를 받았을 땐 무조건 112 신고를 좀 해야겠다라는 인식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피해를 당했거나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면 최근 시작한 보이스피싱 제로 사업에 지원해보세요. 신한은행과 금감원 등 정부 유관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소득에 따라 생활비 지원과 법률,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선 진짜 검사들이 어떻게 취조하는지, 보이스피싱범들과 어떤 점이 다른지 조목조목 짚어볼 테니 다음 편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